공조수사본부가 오후 1시 30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안전 우려 때문에 집행을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절차에 불응한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먼저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유감스럽다 못해 분노스럽다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있는 전 국민들께서는 화병이 날 지경이다라는 말씀도 직접적으로 보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놀림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동원을 했고요. 그러면서 시스템까지 붕괴시키는 모습을 전 국민께 보여준 것이고, 심지어는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 지경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는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팀과 경찰 병력이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수처 팀이 지금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체포영장 집행 중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제 탄핵 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뭐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도 불응하고 이러면서 지금 문제를 더 키워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다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만 정말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이 법체계에 좀 순응하면서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뭐 위법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법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작정 법관이 발부한 영장까지도 집행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결국 대통령이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되거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헌법 소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결코 대통령에게 결국 가장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스스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금 권한대행이 좀 나서서 경호처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맞다.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안정과 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란 범죄 수괴 혐의로 지금 혐의를 받고 수사를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관저에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못하고 관저와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국가 공권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요. 아직 뭐 지금 영장의 어떤 집행이 중지만 됐지만 뭐 오후에라도 당장 집행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때는 경호처에서도 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지 말고 법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조금 전 한남동 관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공조수사본부가 밝혔듯이 수사팀이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전 의원님, 지금 변호사님께서 공수처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발언도 했고요.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경호처에 있는 간부들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무리한 이렇게 수사 방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경호처의 간부들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수사 방해를 지시해서 이 경호처 직원들이 결국에는 수사 방해에 가담을 하고 나중에는 정말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되면은 이것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수처나 경호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고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었지만 오늘 수사가 무산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수처 수사팀이 도착을 한 것은 한 7시 20분 정도 되고요. 40분 정도 지나서 이 정문, 아까 보였던 하얀 철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시간 반 동안 계속 대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경호처가 막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우선 경호처는 뭐 이전부터도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뭐 대응하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겁니다. 대통령 경호법은 대통령의 어떤 거주지라든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어떤 대통령의 어떤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를 하는 것이지 어떤 뭐 법관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까지 그 영장 집행을 대통령에 대한 경호법상의 위해로 봐서 이거를 방지하게 한다면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법 집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대통령 경호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의 어떤 지금 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 아니면 저지하는 것은 이건 명백히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고 결국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호처장이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지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아라라고 지시하거나 명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영장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명백히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호처 공무원들도 지금 이 상황을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시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호처장의 위법한 명령을 따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저지했을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공무집행 방해 내지 특수공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따라서 행동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경호처 직원들한테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대통령 경호법이 다른 법을 위법하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숨겨주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이렇게 가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조수사본부에서 영장 집행을 중지한 이유가 수사팀의 안전 우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도 보면은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 반대하는 집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서 지금 집행을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사 중단이 비단 오늘만 아니고 내일 모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듯이 내일과 모레는 주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극렬 지지자들이 모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수사의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오늘 오후에라도 공수처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수사 재개를 선언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오는 속보를 보니까 공수처 청사의 경찰 버스도 철수를 했다. 오늘 재시도는 없을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의 유효 기간 6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이 아니라면 전 의원님 말씀대로 주말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안전에 대한 우려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오늘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을 중지한 이유를 안전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관저 밖에 있는 지지자들이나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들의 어떤 안전도 문제겠지만
저는 관저 안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함으로써 생긴 안전의 위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전에 그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 그다음에 보조 경찰 병력이 관저에 들어갈 때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입장에서도 경호처에서 이미 공수처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나 직권남용죄에 해당돼서 처벌을 의율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가서 지금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뭐 이랬는데요. 결국은 최근접 경호 공무원들과 이제 맞닥뜨렸는데 결국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했고 결국 경호처 공무원들이 그걸 공수처의 어떤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막았다는 것은 결국 공수처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경호처 공무원들은 이제 무기도 소지할 수 있고 상당히 인원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이 인원, 경찰 병력이라든가 공수처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무장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해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영장 집행을 일시 중지했다는 이유는 다음 영장 집행을 할 때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호처 공무원들이 영장 집행을 오늘과 같이 방해를 한다면 현행범으로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서 체포해서 다 체포할 수 있는 어떤 인력과 어떤 준비를 충분히 해갖고 다시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공수처에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경호처가 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따라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준비했다면 공수처장 정말로 무능력한 거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처리를 해서 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데 밤낮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언제 갈 것이다 예고하고 오늘 다시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서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저는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적법한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특수 공무 방해를 일삼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도 빠르게 가지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는 전혀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튜버들이나 극렬 지지자들한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나는 열심히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상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저는 수사 제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를 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 구역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서 유감이다. 공수처의 법 준수를 요구한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속적으로 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해서 관저에 이제 들어간 그 자체를 지금 물리력의 행사라는 그런 취지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일단 일관된 주장은 지금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의 발부 자체를 불복하거나 다툴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현재.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검사위에서 구금이 된 이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 아니면 불법이다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 어떤 법 체계, 그런 사법 절차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위법하고 특히 대통령 측이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 그 절차 내에서 다소 자기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정된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그냥 막아서고 불응하고 무시하고 이 자체가 헌정체제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컨셉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법부에서 하는 행동들을 전부 부정하는 지금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검찰 출신이고 권영세 대표 비대위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권성도 원내대표도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몸담았던 수사기관에 대한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적법하게 발부를 해준 그 법원에 대한 평가도 본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가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장 집행을 적법하게 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지키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사해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오동훈 공수처장한테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영장이 집행될 때는 제대로 될 것이냐 이런 우려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속적으로 부딪히겠죠.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이 나와도 그것조차 부정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발부된 법원의 영장도 불법이고 그리고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본인들의 안위만 챙기기 위해서 본인 진영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 대통령을 그냥 결사옹호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장이 새롭게 나온다라고 한들 이것을 인정할이 만무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하면서도 탄핵 심판을 어떻게든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서류도 안 내고 지연 전략만 쓰는 것이 여기에 기초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보면은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체포영장 그 집행 자체를 막아선 것은 경호처의 경우에는 이제 경호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호법에서 대통령에게 위해의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체포라는 것을 위해로 볼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경호법에서 위해라는 것은 부당하게 대통령에게 어떤 생명이나 재산에 어떤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을 위해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적법한 영장의 집행, 정당한 공무의 집행에 따라서 체포되는 것을 위해로 본다면 대통령은 영원한 특권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경호법이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의 그런 주장 자체는 이 대통령 경호법을 오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경호처장이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대통령 경호법이라는 를 근거로 이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것 자체가 그 경호처장 본인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대통령과의 어떤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아니면 뭐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경호를 해야 된다는 것과 지금 적법한 절차에 따른 그 영장의 집행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장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우를 한 겁니다, 지금. 나름대로 영장 집행을 최대한 저지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모든 국민은 따라야 되고 그건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법한 영장 집행에 절대로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경호처장부터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음에 적법한 영장 집행이 될 때는 반드시 협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고요. 정말 그래도 계속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하거나 못하게 한다면 결국 공수처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서 다 체포할 수밖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고 법치국가로서의 존재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